안녕하세요. 월세가 쌓이는 부동산 TV 최영수입니다. 자, 오늘은 19강이네요 벌써. 지난주까지 주택 임대사업자와 이제 오피스텔에 대해서 얘기를 쭉 해왔었죠. 이제 오늘부터는 좀 그 상가,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그 전에 제가 보니까 제 첫 시간에 했어야 되는데 유형별로 수익형 부동산 정리를 한번 좀 해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유형별 수익형 부동산의 특징과 장단점을 좀 비교를 해서 여러분들이 투자 판단할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를 한번 총정리를 좀 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오늘 유형별로 보는 수익형 부동산 투자법, 그래서 제가 이제 유형을 정리를 해봤어요. 수익형 부동산, 임대를 맞추는 부동산이죠. 그러니까 임대료를 월세를 받는 부동산인데, 그 월세를 받는 부동산들이 제가 지금 2006년부터 지금 2019년까지 한 13년 이 일을 하면서 처음부터 저는 수익형 부동산을 머리에 염두에 두고 이제 이 일을 해왔는데, 그동안 경험으로 볼 때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오피스텔, 그 다음에 상가 오피스 같은 상업용 부동산, 그 다음에 주거용 부동산 중에 이제 지금은 수익형 부동산을 할 수는 없지만 소형 아파트와 소형 빌라, 이 정도가 월세를 받는 부동산의 하나의 형태가 아닐까 싶은데요. 내가 소형 아파트를 수익형 부동산을 하기 어렵다라고 지금은 한 이유가, 사실 수익형 부동산이라 한다면 최소한 우리가 이걸 갖고 있음으로써 은행 이자 이상의 수익은 나와줘야 되는데, 사실 뭐 지금 아파트 10억, 11억짜리 강남에 있는 아파트가 월세 뭐 한 100만원, 200만원, 100만원대 이렇게 받는다 그런다면은 사실 걔는 은행 이자 정도도 안 되는 수준의 수익률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를 감안했을 때 수익형 부동산이라기보다는 걔는 이제 매매 차익을 위한 차익형 부동산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이제 꼭 서울권은 아니더라도 경기도권이나 이런 데는 임대 수익형 부동산으로 수익률이 그래도 은행 이자의 2배 이상, 3% 이상 나오는 것들이 간혹 있거든요. 그래서 소형 아파트까지 같은 유형으로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유형별로 특징을 좀 볼게요. 우선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가장 단점이 주거용으로 90% 이상이 주거용으로 쓰죠. 실제 제가 지금까지 해온 얘기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거용 오피스텔이 90% 이상인데, 근데 얘는 업무시설로 분류가 됩니다. 건축물 대장상. 그러다 보니까 일반 주택보다 훨씬 높은 취득세율이 감안이 돼요. 그래서 4.6%인데, 그러니까 2억짜리 만약에 오피스텔 투자를 하시면 기본적으로 1,000만 원 가까운 취득세가 발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신축으로 분양형으로 매입을 할 때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85%를 감면해 주는 게 있어서 좀 초기에 피해가는 거 없잖아 있어 보이는데, 기존 건물을 매매한다든가 할 때는 2억짜리 매매하면 거의 1,000만 원 정도의 취득세가 발생한다는 것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공실률이 굉장히 낮아요. 제가 그동안 앞에서 오피스텔 특징 할 때 말씀드렸지만 대부분 역세권에 위치해 있고, 제가 오피스텔 선정 요령까지도 설명드렸는데, 그래서 공실률이 낮은 장점이 있고요. 대신 강개발이 재건축이나 이런 게 좀 어렵죠. 아파트보다는 아무래도. 왜냐하면 기본 용적률이 꽤 높게 차지했는데 그 용적률 이상을 찾아먹기가 어렵기 때문에 개발이익은 낮다. 최근에 물론 강남권에서 오피스텔 재건축 사례도 물론 있습니다. 그 다음 임대 수익률은 제가 5에서 7%라고 했는데, 최근에 금리가 낮아지면서 매매가도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한 4에서 6%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보유 비용은 이제 재산세나 뭐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0.5% 정도 1년에 그 가격에, 환경성은 사실 중간이라고 했는데 요즘은 오피스텔에 거래되는 걸 보면은 아파트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왜냐면 저 환경성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대중들이 시세를 아느냐 모르느냐예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KB 실거래가 시세라든가, 그 다음에 뭐 KB 시세, 실거래가가 다 오픈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네이버에도 시세라는 게 등록이 되면서 그 시세보다 약간 낮은 가격이면 쉽게 거래가 됩니다. 근데 오피스텔도 차이가 없어요. 네이버에 똑같이 월세 시세부터 매매 시세까지 다 단지 시세가 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거래가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 환경성 측면에서는 물론 뭐 아파트 뭐 20평대 서울 중심 지역 이런 데보다는 환경성이 떨어지겠지만, 환경성은 기본적으로 아파트 중대형평 이상보다는 훨씬 쉽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가 오피스인데요. 상가 오피스 같은 경우는 사실 오피스텔보다 공실률이 낮다라고 할 수도 없고 높다라고 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상가는 개별성이 굉장히 강해요.
상가가 어렵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오피스텔은 예를 들면 주변 시세보다 2, 3만 원만 낮아도 월세가 바로바로 맞춰져요. 하지만 상가는 위치에 따라서, 심지어는 같은 건물 안에서도 위치에 따라서 임대가 나가기도 하고 안 나가기도 합니다. 또 주변의 배우 유동인구에 따라서 달라지고요. 그래서 사실 상가는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게 될 텐데, 앞으로 강의가 발로 뛰는 부동산 현장에 다니면서 발로 뛰어가면서 저희가 이 차이를 보여드릴 거예요. 왜 이 상가 임대가 맞춰지고 왜 이 상가 임대가 안 맞춰지는지, 어떤 점을 자세히 봐야 되는지 알려드릴 텐데, 그 상가는 정말 좋은 점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내 상가 임차인이 만약에 내가 정말 좋은 자리에 노출도 잘 되는 자리에 해가지고 상가 임차인이 뭐 식당이 들어왔다거나 카페가 들어왔다거나 기본적으로 인테리어 비용이 5, 6천만 원 이상은 들어가요. 그럼 뭐 인테리어 비용을 그렇게 내고 들어왔는데 1년 만에 바뀔까요? 안 바뀌거든요. 장사가 잘 되는 곳 같은 경우, 권리금이 붙는 곳 같은 경우는 뭐 10년씩 있기도 하고 임대 관리가 좀 편한 점이 장점입니다. 물론 공실 위험은 또 큰 위험이 될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 낮다 높다, 개발 이익도 정말 상권이 급격하게 변하는 곳들, 뭐 되게 좋아지는 곳, 홍대 입구라든가 뭐 이런 A급 상권들로 변모돼가는 과정에 있는 상권은 나중에 막 그 지역이 재개발에 상가들이 막 자연스럽게 개발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뭐 개발 이익 위치에 따라서 중간에 좀 달라질 수도 있고요. 재개발 지역 같은 경우는 확 바뀔 수도 있어서 중간 정도로 봤고요. 임대 수익률은 제가 봤을 때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예요. 왜냐면은 투자를 했는데 월세를 한 번도 못 받은 상가들도 있어요. 그런 상가들한테 정말 관리비 나가죠, 이자 나가죠. 그러다 보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최근에 10% 정도까지도 쉽게 나오는 상가들이 꽤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유 비용은 0.5% 정도, 환경성은 정말 위치 좋은 상가는, 권리금이 높은 상가는 없어서 못 사는 지역도 있고요. 반면에 수익이 아예 안 팔리는 상가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 상가는 좀 개별성이 강해서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소형 아파트는 이제 주택임대 사업자의 60제곱미터 없음으로도, 취득세 없음으로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일단 공실료는 굉장히 낮고요. 그 다음에 개발 이익도 최근에 15층 이상 아파트들, 수익형 부동산 볼 수 있는 소형 아파트들은 오피스텔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임대 수익률은 대신 2에서 3% 정도, 특히 최근에는 1, 2%대까지 떨어졌죠. 매매가가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근데 이제 보유 비용도 높고, 가장 좋은 거는 내가 언제든지 팔고자 할 때 팔리고, 또 전세로 주게 되면 바로 돈을 회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그 다음에 소형 빌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한테 제가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진 않아요. 소형 빌라는 임대 사업을 좀 해보신 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빌라 같은 경우는 보통 10세대 미만이죠. 땅 한 80평 내외 정도, 10세대 미만인데, 우리가 좋은 임차인이라고 하는 젊은 여성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임차인으로 들어오기 어려워요. 왜? 경비가 보안이 안 좋잖아요. 그 다음에 또 어떤 호실에 누수가 있다 그러다 외벽 같은 데는 사실 공유 공간이에요. 근데 내가 운이 안 좋아서 내 집 외벽에서 구멍이 뚫려서 이 누수 공사를 해야 되는데, 이 비용을 원래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관리비를 모아서 처리를 하는데 공동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런 관리가 어려운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임대 관리가 좀 어려운 면이 있는 게 빌라예요. 그래서 임대 수익률은 물론 좋습니다. 그리고 빌라 같은 경우는 재개발 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 매매 차익을 크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관리상의 어려움, 또 임차인이 영세한 사람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월세가 밀릴 위험도 많이 있고 하다 보니 정말 순수하게 수익형 부동산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이, 초보자들 같은 경우는 좀 말리고 싶은 물건이 빌라입니다. 그래서 이 4가지 유형들을 특징별로 살펴봤는데요. 나한테 맞는 걸 찾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정말 순수하게 수익형으로 갈 거냐, 아니면 황금성으로 해서 아파트로 갈 거냐, 아니면 내가 정말 노후 자산으로서 좀 임대사업으로 월세를 받는 데 포커스를 둘 거냐, 여기에 따라 다른데요. 각각의 상황마다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의 투자 성향이나 이런 걸 감안해서 투자 툴을 정해야 되는데, 어느 하나가 무조건 좋다, 무조건 나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여러분들의 성향에 맞게 투자 물건을 찾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상업지역에 대해서 현장도 좀 다니고, 그 다음에 어떤 건 투자를 해야 되는지, 어떤 건 투자를 또 피해야 되는지를 한번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